지난 시간에 잠깐 봐봐. 우리 판에 대해서 배웠어. 암소권이야. 맞지? 지각과 멘틀, 최상단부. 보통 100km까지. 그래서 이 판은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판하고 그 다음에 대륙판으로 나뉘었지. 얘들은 누가 결정한다고 하는 거야? 지각이야. 해양지각 위에 누가 있는 거고, 멘틀, 최상단부가 있는 것이고, 대륙지각 위에 밑으로 멘틀, 최상단부가 있는 것이라 결국은 판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지각이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 누가 더 무거웠어? 해양판이 더 무거웠지?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대륙판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움직여. 알겠어? 그러니까 대륙판도 움직이고 해양판도 움직이는 건데 얘들이 같은 판 위에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해양판은 해양판이고 대륙판은 대륙판이고 맞아. 근데 우리가 다루는 남아메리카판이나 북아메리카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섞여 있는 판이야, 걔들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 어떤 배 위에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이 얹혀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데 무거운 짐은 무슨 판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해양판, 가벼운 짐은 대륙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판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뭐야? 해양판이다. 이런 거. 알겠지? 그럼 대륙판은 어떠고 있느냐? 사실 걔가 치고 들어오면 밀리거나 아니면 융기를 하게 되거든. 대륙판은. 그래서 항상 서귀평 경계 쪽에서는 뭐가 생긴다고? 스콕산맥이 생기게 돼 있어. 알겠어? 그 정도만 알고 지금부터 이제 판의 경계를 치고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판 경계의 지각 변동이라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우리는 이미 여기가 거의 얘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세 개를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주요 곳으로 환태평양, 그죠? 기억나요? 환태평양이요.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요. 그 다음에 해령이요, 해령. 이렇게 세 군데를 보자 선생님이 꼭 얘기했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는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결정이 되거든. 여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가. 근데 얘들 말고도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자바이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판이 서귀평일 때 어디서 조산운동, 화산활동, 지진이 발생하는가만 판단할 줄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판의 경계의 종류를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판 경계는요, 커다랗게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해저 확장설. 중심이 어느 바다였냐? 대서양이었지? 해서하고 디츠가 대서양에 뭐가 존재한다는 걸 초음파 탐색기로 알아낸 거야. 해령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거든. 해령을 중심으로 그 지각의 어떤 지형이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야. 나중에 좀 첨단 장비를 들여서 지각 연류량도 조사하고, 그 다음 판의 두께까지 재면서, 이제 점점, 그러다 더 이제 뒤로 나오면 이제, 그 퀴리 부인 남편이 있죠? 걔가, 퀴리죠, 그분? 그죠? 퀴리 부인 남편이니까 그분이 고지구 자기장이 역전되고 이런 거 가지고 순서가 딱 규칙적으로 대칭형으로 존재한다고 알아내요. 그래서 론이 돼버린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령을 중심으로 판이 형성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해령은 지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무슨 형 경계라 한다? 발산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산이 되면 어딘가는 뭐 수렴되는 곳이 있겠죠. 그죠? 그 수렴형이 있고요. 자, 결정적으로요.
그렇게 해저 확장설을 막 연구하고 가는 길에 수백 킬로를 가던 길에 혜령이 끊어지는 거란 거야. 혜령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거지. 그 주변을 막 탐색하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근처에 또 혜령이 시작되는 거야. 이상하다. 혜령이 왜 끊어졌지? 그럼 이쪽 판의 이동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혜령이 있고 어떤 혜령이 있으면 생각해봐. 얘를 경계로 이렇게 혜령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게 끊어져가지고 한참 가서 여기서 혜령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는 판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판에 윤기나 침강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지? 근데 계속 지각 변동은 일어나. 왜? 부대끼니까 뭐는 발생하겠냐? 지진을 발생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런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우리는 크게 세 개로 볼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경계들이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통합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부가 해당되겠지. 상승부. 올라오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올라와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태가 발산형 경계고, 수렴형은 하강부라고 보면 되겠지. 하강부. 발산형과 하강부 어느 곳에서든 보존형은 어딘가에 위치해 있어. 보존형은. 대부분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보존형 경계가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을 보면 얘들이 올바르지 않고 다 끊어졌어. 툭 끊어지고 툭 끊어지고 툭 끊어지고 얘들이. 거기서 판이 이제 조각조각 나진다. 너희들은 커다랗게 남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코크스판, 나지가판 이렇게 커다란 걸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작은 판들이 또 많아. 이상한 애들이. 후한대 북아판 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있어요. 판이. 그게 또 하여튼 제가 산 안데르스 탄층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막 진짜 이 애들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 선생님 거짓말쟁이 이럴 수밖에 없거든. 판은 정말 자지자른 판들도 되게 많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커다랗게 우리는 엄청난 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수박 거달개씩만 배운다라고 보면 되고요. 각 경계에 대한 특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여기는 멘틀의 상승부라고 잡아요. 그럼 지각의 연류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원래 여러분 알죠 이거? 이게 내핵이고요. 그죠? 외핵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가 있어. 이게 멘틀 아닙니까? 그리고 위쪽에 뭐가 이렇게 판이 있겠죠? 한 100km 정도에. 그럼요 여러분 요즘의 이론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불기둥령화 이렇게 나뉘어 이렇게. 이 플룸 이론이에요. 알았습니까? 혹시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이렇게 야 실제로 이게 멘틀의 그 대류보다는 이게 더 큰 에너지원이야 하는데 사실 얘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멘틀이 뭐 이렇게 뭐 상승부가 있고 하강부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지 하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 보면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그 경계가 이 플룸들이 솟구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경계가 아닌데도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요 가지 하나예요. 요 가지 하나. 요 가지 중에 엄청 굵은 가지 하나가 옐로스톤이에요. 옐로스톤. 알겠어요? 북아메리카에 있는 하나는 하와이, 하나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버뮤다 삼각지역 그쪽에.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원래는 원뜻인데 우리는 멘틀의 상승부의 발산형 경계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자 보세요. 뭐가 솟구칠 거냐고죠. 자 우리가 보통 화성활동이라고 하는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 불러요. 화성이라는 게 뭐냐면 마르스가 아니라 알지? 마그마가 솟구쳐 나옵니다. 알겠어? 그 화산에서 잠시 다시 설명하겠지만 마그마가 분출을 하게 되면요 두 개로 나뉘어요. 가스하고 뭘로? 용암으로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굳는단 말이지. 용암이. 그게 화성활동입니다.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굳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출해서 굳으면 화산암, 저 내부에서 굳으면 심성암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본다면 모든 발산형이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이요, 고온의 마그마가 올라와요. 이 고온의 마그마가 얘를 통해 올라오면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천자문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세 자는 외우죠. 하늘천, 땅지 혹은 따지, 그 다음 뭐예요? 거물현, 이게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무암진 마그마가 분출하는 저 발산형 경계, 해저 확장설의 가장 기반이 되었던 해령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해령에서 일어난 그 판이 결국 해양판 아니에요? 해양판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인 거야. 밀도 어때요? 큰 거예요. 우리 검은색 어디 가서 봤어요? 제주도 가면 되게 많죠? 그 현무암이에요. 밀도 연락해요, 그거. 우리도 뭐 다 알았습니다. 아유, 가볍고 구멍 송송 뚫려가지고, 에이, 재밌죠? 굉장히 무거운 돌멩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걔를 벽에 이렇게 돌담이죠? 돌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웬만한 바람에도 안 밀립니다. 무거워서. 알았습니까? 그러면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잖아요. 그쵸? 그럼 해령도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하니까 어떤 화산 형태가 일어나냐?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하면 바닷속에서 있지만 이게 땅 위로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열점 이런데. 그리고 뭐 저쪽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현무암질 마그마잖아. 이 순상화산이라고 해요. 화산이 순상화산. 순상화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혹시 제주도 갈 일이 있어갖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제주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제주도가. 알겠어요? 이게 순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고온의 마그마니까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좋다는 거죠. 알겠어요? 유동성이 좋다는 게 뭘까요? 안 식죠. 고온이니까 한참 흘러가서 식겠죠. 뾰족하지 않아요. 옆으로 쭉 퍼지는 화산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전밀도가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이니까 전밀도 같은 경우 그냥 상대적인 거죠. 물 같은 화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흘러간다. 아, 물 같은 화산. 전 시간에 설사통 화산을 그랬다가 아주 개 쌍욕을 쳐먹었어요. 학생들을 무시한 거. 준서야, 졸면 뽀뽀한다. 큰일 났죠? 아직 첫 뽀뽀도 안 해봤는데 선생님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요. 정신 차려요. 물 같은 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순상화산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이 좋고 물 같은 화산인데 결정적으로 조용한 화산이라고 그래요. 이 상대적인 겁니다. 화산이 조용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구보다는 탑산화산이라는 이제 저온의 마그마로 분출되는 애들보다는 조용한 화산. 자, 그러면 이런 발산형 경계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질 구조가 뭐냐? 얘가 발달했다. 열곡이 발달했다는데 V자국을 말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해령이라 하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가 생긴 거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얘가 굳어서 산맥이. 우리 산맥을 쭉 이어진 걸 뭐라고 하냐면 령이라고 그래요. 령. 강원도 가면 뭐 한계령, 대관령. 이쪽 여기 저 아래 내려가 추풍령 있고, 그죠? 나 영자 붙죠? 이거 해령이에요. 그럼 여기가 V자국이 형성, 이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해령은 바닷속 산맥인 거예요. 쭉. 알겠어요? 그 경계로 뭐가? 예안경 누가 데리고 왔냐? 커다란 애가 돌아다니고. 열곡이 발달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거든요. 자, 여기 지진에 대한 얘기. 지진은 천발이 있고 신발이 있거든요. 보통 100km 내외는 천발이라고 부르고, 우리 천발이라는 거 얕을 천자예요. 중발이 있고 신발이 있는데 중발은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 자, 천발과 진발, 신발, 진발, 신발, 신발 맛있다. 자, 신발과 천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로 결정합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얕다, 얘는 깊다 이건데, 자 봅시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각이 있으면 이쯤에서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진원이라고 하죠. 땅속에. 그럼 이 지표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간 깊이가 진원의 깊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생길 거 아니야. 지진파가 빵 생기겠지. 바로 위쪽 우리가 진앙이라고 그러거든. 자, 근데 봐. 지진은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어, 얘들아. 규모와 진도가 있는데, 규모는 뭐고 진도는 뭐냐면, 규모는 지진의 에너지 세기를 뜻해. 지진 에너지 세기. 그럼 진도는 뭐냐? 주관적으로 느끼는 세기.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규모는 뭐야? 객관적 값이야. 진도는 주관적 값이야. 더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의 지진의 규모는 딱 하나 값이야. 얘는 여러 가지. 규모는 대부분 5.6. M이나 MW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5.6, 5.7, 3.2 이게 규모야. 그럼 진도는 옛날에 로마 숫자를 썼거든. 1, 2, 3. 요즘에 바뀌어서 신진도 계급으로 바뀌었거든. 일본도 바뀌었고 우리나라로 바뀌어서 얘는 0에서 7이야. 7이 제일 센 거야. 알았어? 얘들은 뭐 1부터 막 9까지 떨어진다. 알았어? 점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우리 주위에 수류탄이 터졌다고 생각해보자. 응?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보자. 그 수류탄, 미사일, 핵폭탄이 바로 규모야. 우리 4명이 보기에는 그 화력이 터진 거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고 수백 킬로 있는 사람은 살겠지. 그게 뭐야? 진도야. 하나의 지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지진의 세기, 지진 에너지량을 표현할 땐 규모. 걔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지진에 대해서. 근데 진도는 사람들마다 장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걸리기만 해야 아주. 알겠습니까? 자, 열곡이 발달하고 여기 지진에 따지면 얘들은 보통 10km 정도 되잖아. 해양 지각 자체가. 그럼 해양판 내에 100km니까 그 내부에서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지표가 좀 얇으니까 해양 지각으로. 그래서 얘는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해. 여러분 잘 들어봐. 규모가 똑같다면 천발과 신발 중에 누가 진도가 크겠냐? 신발 세게 하면 18대요. 알았어요? 가까운 애가 피해가 크겠지. 천발이 피해가 커요. 알겠어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애가 피해가 크다고요. 야, 수류탄이 앞에서 터지면 가까이 있는 놈이 뒤지겠지. 이해 갔죠? 그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상승부니까 좌우로 퍼지겠죠. 좌우로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부기 때문에 장력이 발생한다고요. 장력이 발생하면 무슨 단층이 생기는 줄 알아요? 얘는 양쪽으로 당기면 정단층이 많이 생깁니다. 정단층. 이것까지 오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단층이 뭐냐면 지층이 끊기는 거예요. 힘이 세가지고. 그럼 그 정단층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봅니다. 자, 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얘가 이렇게 잘린 거야. 빵 하고 잘린 거야. 그럼 잘린 걸 잘 보세요. 이
어떤 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판은 되게 다양한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수직으로 딱 그리세요. 위에 있는 게 이게 상판이에요. 이게 하판이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1번과 2번 중에 누가 상판이야? 1번이 상판인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이건 진리야. 봐요. 저렇게 해놓으면 기억력 중에 누가 상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한테는 자, 이 비탈진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 얘도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그치? 사람 서 있는 쪽이 상판이야. 무조건. 알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야. 이렇게 비탈진길이 있으면 공이 있으면 공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야?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 이게 정단층이야. 근데 공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역으로. 상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 역행하는 행동이지 역단층이야. 알겠니? 그래서 잘 봐라. 내가 여기다 판을 하나 그릴게. 이런 식으로 판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거 상반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상반이 올라갔지? 역행하는 역단층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잘 봐봐. 이러면 얘는 내려갔잖아. 상반이. 이게 정단층이라고. 알았어? 정장이다. 정단층은 장력이야. 양쪽으로 당기는 힘. 알겠지? 역단층은 횡압력이야. 양쪽에서 누르는 힘. 그럼 발산형 경계는 얘 아니야. 발산형 경계는. 그지? 그래서 정단층은 발산형 경계에서 자주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장, 역행. 역단층 역행하는 행동이라 했잖아. 그지? 정단층은 장력, 역단층은 횡압력.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층이 생긴다? 정단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뭐가 생겨? 지진이 생긴다. 그게 무슨 지진이다? 선발 지진이다. 이렇게.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 그럼 이런 예로 누가 있느냐, 예. 여기서는, 실제로 해령은요, 대서양 중앙 해령이요. 그리고 동태평양 해령이요. 자, 이 둘이 서로의 차이점이 있겠죠? 대서양 중앙 해령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어디? 오른쪽에는 아프리카, 왼쪽엔 남아메리카. 저 북쪽으로 올라가 봐요. 왼쪽은 북아메리카, 오른쪽은 유라시아판. 얘들이 그냥 판이에요, 전체.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다음 지중, 얘는 죄송합니다. 지중해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게 지중해하고 아프리카, 홍해 뭐 이렇게 하면 이쪽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에 이렇게 좀 흉측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여기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죠? 그죠? 자, 양쪽으로 퍼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 아프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만, 북아메리카, 이거 분명히 대륙판이잖아요. 그죠? 이거 대륙판이고 여기 유라시아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경계가 생길 건데 이런 거죠. 경계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한 무거운 짐, 가벼운 짐이 같이 있는 애예요. 이 전체가 판이고요. 여기서 생기죠,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불레골이라고 했잖아. 태평양 중심. 그러니까 얘는 이 전체가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대서양판, 이게 전체 같은 판인 거죠. 무거운 짐, 가벼운 짐이 같이 올려있는. 알았어요?
같은 판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에 해당되냐면 순상지역에 해당돼요. 판의 중앙. 알았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가 판의 중앙이에요. 여기도 판의 중앙이고 여기도 판의 중앙이라 이쪽에서는 경계가 안 나타나요. 알았어요? 그래서 대서양 주변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서 판이 생성되는, 이게 여러분 지구가 영원히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엔 봐요, 이쪽 필라델피아 이쪽,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그 경계 쪽이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고생대에 생겨진, 그죠, 대봉기 있죠. 이쪽엔 누가 있냐면 칼레도니아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판이었어요 원래.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얘들이 판게아라는 그 초대륙 알죠? 판게아가 형성됐을 시 생긴 이 지각변동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제 고생대 말기를 지나 점점 벌어지잖아요? 왜? 얘가 나타났어. 얘가 나타나서 판을 막 만들어낸 거니까 원래 이건 진짜 같은 판이었던 거예요. 같은 판. 얘들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해령이 들어와서 얘가 갈라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나가면서 대륙판을 뭐 어하둥실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같이 다닌 거예요. 계속.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열곡대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얘는 아프리카 판에 생기는 거거든. 봐라. 지중해가 있고, 이게 아프리카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이제 인도 이쪽 있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치기 들어와요. 이렇게. 요게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그럼 이게 대서양처럼 될 거라고,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대서양처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애기 해양판이야. 아직 해양판도 아니고, 애기 해양판. 아까 대서양은 성인 해양판. 잘 봐봐. 얘들은 지금 현재 어떤 거냐면, 그 대륙판 자체가 아래로 막 침강해. 빨려 들어가. 왜? 얘가 지금부터 이제 장력을 받을 거거든, 좌우로. 막 지각변동 생기면서 빨려 들어가. 그러면서 여기서 해양판이 아직 생기진 않았어. 근데 얘가 옆으로 쑥 번지면 여기 물이 쑥 들어와, 일라를. 물이 쑥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해양판이 막 생겨. 그래서 생긴 게 얘야, 홍해야. 지금 홍해는 이제 아까 성인판, 애기판, 이 청년판이라고 보면 돼, 얘가. 홍해가 그전에는 대륙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발사형 경계가 생기면서 해양판이 막 생기면서 물이 차들어온 거지. 나중에 이거 대서양처럼 커져요. 알겠습니까? 쫙 판이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북아메리카, 유라시아판 다 원래 한 덩어리였다고. 근데 그 사이에 열곡대처럼 하나 생겨가지고 얘가 쑥 옆으로 간 게 지금의 모습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같은 판이었던 거야. 전체 판. 대부분 보면 해양판들은 이렇게 가다 어떻게 돼? 이제 어딘가 수렴형 경계가 들어가겠지. 얘들은 나이가 2억 년대 정도 최대. 근데 아프리카 저쪽 애들 있잖아. 40억 년. 최대가. 엄청. 걔들은 뭐 아래로 갈 일이 없으니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원래는 하나였는데 요렇게 열곡대처럼 생긴 게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홍해처럼 생겼다가 나중에 이렇게 대서양 바다가 된 거야. 같은 판이야 그냥. 알았어요? 그런 형태.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해령, 동아프리카 모두 발사형 경계고 천발지진, 열곡이 발달하고 현무암 낙마 이건 계속 맞는 말이야. 알았어? 다만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아직 해양판이 생성되지는 않아요. 고온의 마그마가 분출하고 지금 지각변동 심하고.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거기에요 여기가. 알겠습니까? 그렇게만 좀 알고 있고. 자, 두 번째입니다. 수렴형. 자, 여기가 좀 복잡해요. 수렴형이니까 일단 맨틀의 무슨 부예요? 하강부죠. 맨틀의 하강부면 분명 둘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꼭 대륙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대륙판이 모일 수도 있고요.
대륙판, 해양판이 모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남은 뭘까요? 해양판, 해양판이 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했던 얘들은 판의 경계에 따라서 그렇게 모일 수 있다. 그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부터 인도까지예요. 그 전 세계 판의 경계는 다 있다고 보면 돼, 거기에. 알겠니? 그래서 하강부니까 모여들겠지. 무슨 역 발생? 행압력 발생. 행압력이 발생하면 단층이 생긴데 무슨 단층? 역단층, 역행. 그럼 뭐가 생겨? 지진이 생긴다고. 알았어? 자, 여기는 원래 이런 거야, 봐봐. 좀 그린다면 실질적으로 수면 경계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봐봐. 이게 대륙판이거든. 거기를 누가 치고 들어온다고? 해양판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해양판이. 요거 뭘까, 요거? 요거 뭐야? 열곡이었지? 아까 알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 이쪽에서 또.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위에 뭐가 있어? 물이 차 있겠지,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뭐 대양저 평원도 있고, 해저산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안에도 지형은 다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자, 여기가 상승부잖아, 상승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얘 가만히 있는데 여기 좀 움직이겠죠. 근데 얘가 미니까, 얘들이 미니까 이 뒤에 여기 중심에 이렇게 산이 생겨요. 알겠어? 뒤에서 산이 생긴다고. 이게 일본의 알프스라는 산맥이에요. 북알프스, 중앙알프스, 남알프스. 나가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프스 산맥하고 산세가 비슷해요, 진짜로. 이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쉬니까. 얘기했잖아. 이게 일본 해구라고 생각하면 이게 일본이거든, 사실. 알았니? 일본이고, 또 있어? 동생? 여기에 누가 있냐고? 다케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독도. 그지? 여기 또 가면, 여기, 누구? 울릉도. 그다 여기에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 그지? 동고서죠. 태백산맥. 동해는 유라시아판에 침강이 있어서 물이 차들어온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응? 차들어온 거라고. 우리가 해양판이 아닌 거지, 동해는. 침강이 돼서 물이 이렇게 차들어온 거라고, 얘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같은 판인 거지. 유라시아 판이라고 교과서에 섞여 있어. 하지만, 이걸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가 속한 이 판은 아무르판으로 신직지학자들은 연구 중이야. 아무르판, 필리핀판, 오치카판하고 이게 이제 해양판이거든, 오치카판도. 그러니까 저쪽 일본 북부 쪽하고 남부 쪽이 또 이 화산 활동이 달라. 하지만 우리 교과서대로 표현한다면 이건 모두 유라시아판의 일부야, 그냥. 알았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얘들이 수렴형 경계잖아. 얘를 막 치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밀도가 크니까. 그러면 이 경계문에 뭐가 생길 거냐고, 그렇게. 마찰이 생기고, 그치? 때에 따라서는 고온이 생기면서 고압이 생겨서 여기가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그마가 무슨 마그마냐는 거야? 이거더라, 이거야. 생각해봐. 쟤는 왜 고온이냐고? 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직접 올라오는 상승부 에너지가 뚫고 올라온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부비부비에서 만들어진 마그마야. 얘보단 연료량이 작죠. 또 하나. 해양지각 대륙판, 특히 대륙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판 자체가 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뭐, 지하수도 흐르고 막 이러니까, 걔랑 만나잖아요? 그럼 용융점이 뚝 떨어져서 마그마가 더 잘 만들어져요. 알겠니?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하면 물을 함유하고 있으면 폭발량이 장난 아닙니다. 또 더러운 얘기를 안 해요. 응? 또 우리가 고구마를 찔 때도, 그지? 물 많으면 막 아래서 막 바박 난리 나잖아요. 그
배 아파갖고 화장실 가면 옆에 누구 있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 아무도 없어야 와 이러는데 그지? 그 소리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을 함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요란해진다고요. 저온의 마그마를 이렇게 불러요. 화강암질 마그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화산암에는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에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 현무암, 이 차이예요. 이 어두운 색 위에 밝은 색인데 저 지하 깊숙한 곳에 내려가면 마그마 활동에 의해서 화강암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강암질 마그마가 터진다고 하는데 요걸 그냥 여러분 듣고 흘립니다. 화강암질 마그마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교과서 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내가 써주는 건데 실제로 저 안에 들어가면 저 깊숙한 곳은 현무암질이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지하 깊숙한 곳으로 가면 여러분 얘가 어디까지 내려간다고냐? 외해까지 갑니다. 예. 알았어요? 이 외해까지 내려가요. 이 해양 지각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알았어요? 밀도가 큰 거죠. 그 떨어집니다. 저 아래까지. 저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얘가 땡긴다니까요. 계속 땡겨서 이 판이 굉장히 이동해서 그래서 태평양 주변부가 그렇게 화산활동이 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가 끌고 들어가니까 엄청 세지죠. 자, 그럼 저 깊숙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막 올라와요. 치고 올라와요. 근데 여기는 얘가 만들어져요. 유문암질이. 화강암질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유문암질이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 얘는 저온의 마그마죠. 현무암질이 고온이고 이쪽이 저온이고 이게 고온이거든요. 근데 현무암질은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 치고 올라옵니다. 마그마가. 근데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가까운 데는 유문암질이거든요. 걔가 만드는 둘이 만나. 섞여. 무슨 암이 되냐? 얘가 돼요. 안산암질 마그마요. 여러분들 페루 칠레해고 나중에 배울 거거든. 페루 칠레해고 거기에 무슨 산맥이 있다고 그랬어 내가. 안데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지. 거기서 나오는 마그마가 안데스 산맥에서 나온 마그마 안산암. 거짓말 같죠? 예,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 안데스 산맥. 이거 찍히면 안 되는데. 안산암질 마그마. 알았습니까? 근데 지질학에서 증명된 건 불의 고리 있죠? 다 안산암질 마그마예요. 거기가. 불의 고리가 다 안산암질이에요. 이 원리예요. 그 지구가 완해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강암질이라고 써놓지만 저긴 대충 고온과 저온이 섞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라고. 내겠습니까? 안 내려 그러니까. 대신 얘 자체가 잘 봐요. 저온의 마그마다 보니 치고 올라오면 난리 브루스를 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게 판판한 건 제주도였지만 여러분 울릉도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 울릉도. 뾰족합니다. 이거 탑상화산이라고 해. 독도도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탑상화산. 저온의 마그마니까 맞잖아요. 저온의 마그마니까 금방 굳겠죠. 유동성 제로예요. 거의. 유동성 없다. 그래서 얘는 엿 같은 화산. 나오자마자 굳어버리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엿 같은 화산. 그래서 얘는 요란한 화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증기를 많이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쟤보다는 요란하다. 됐어요? 자, 근데 이 화산이 어디서 폭발하냐고요. 잘 봅니다. 여기서 나와요. 빵, 뾰쪽, 빵, 뾰쪽, 빵, 뾰쪽. 무슨 판? 대륙판에서 나온다고요. 절대 해양판에서는 화산섬이 생기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기에 이게 대륙판이야. 해양판이야. 맞나요? 그럼 이게 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부비부비 하면 여기서 화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다. 그러면 화산섬이 막 분출하는 곳이 대륙판인 거예요. 또는
밀도가 작은 판인 거예요. 이해가요? 분명히 봐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을 하더라도 봅시다. 동태평양판이 있고 필리핀판이랑 해양판이 둘 다 해양판이에요. 근데 필리핀판 쪽에서 필리핀의 모체가 되는 5,000여개의 섬에 막 화산섬이 생기는 거야. 그럼 필리핀판이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 밑으로 동태평양판이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 동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어요. 그냥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판.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는데 얘가 인도판,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네시아판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 섬이 막 엄청 생겨.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밀도가 큰 거란 말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잘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동태평양판 가고 유라시아판 있단 말이야. 그지? 서비평 경계. 그럼 어디에?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 섬이 생기죠. 이걸 열도라고 그래요. 열도. 일본을 그래 열도의 나라라고 하거든. 근데 보세요. 불레고리, 환태평양, 고리 상에 쭉 생기잖아요. 여러분 원에서 이거와 이거를 뭐라 부르죠? 원에서? 이거 호의 길이라고 안 하나요? 그죠? 호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호상열도예요, 이게. 그래서 알았습니까? 호에 있는 열도다. 그러면 열도가 다 동태평양 안쪽에는 없단 말이죠. 바깥쪽에 다 있어요. 위에 완류산 해구, 쿠리레구 쪽으로 가도 그 바깥쪽에 열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퉁가 해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에 화산섬이 살벌하게 생기는 거죠. 알겠어? 잘 봅시다. 결국 이렇게 되면 호상열도가 발달을 한다.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 내가 왜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지? 이 경계면에서 단층도 생기고 지진이 발생하겠죠. 화산 마그마도 생기고. 그래서 이 경계면을 연구한 과학자, 일본 학자하고 어느 나라 학자더라? 둘이 연구했는데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베니오프의 경계면이라고 그래요. 베니오프의 경계면. 비료푸드 아닙니다. 베니오프드. 알았어요? 베니오프의 경계면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저 깊은 곳까지 400km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요. 봐. 그래서 여기는 천발도 있지만 누구까지 있다? 그럼 잘 봐요. 일본이야. 저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무슨 지진 발생하겠냐? 신발. 우리나라는 저 깊숙한 거니까 봐. 우리나라에서 재팬 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얕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가면 진원의 깊이는 깊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예로 뭐가 있나 볼까? 예로서 우리가 속한 일본 해구. 아이고 참. 해구가 발달했다. 그치? 수렴형 경계인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한 요거 요렇게 호상열도 천발신발 이게 이거야. 서비평 경계라고 하는 거야. 수렴형 중에서도 밑으로 가라앉는 거. 이게 서비평. 그럼 서비평, 호상열도, 해구 발달, 천발신발, 지진 발생 이런 애들은 결국 뭐가 있어야 돼? 밀도차가 존재해야 돼. 밀도차가. 알았어? 무거운 놈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얘들 지금 호상열도가 발달하고 해구가 발달하는 거 이거 모두 밀도가 어떤 판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소리 호상열도 발달하고 요거 이건 경계면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 다 밀도가 어떤 애들? 작은 판에서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이 현상들이 생긴다. 알겠습니까? 그런 애로
일단 누구냐? 일본 해구, 동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유라시아판 쪽에. 알았지? 그 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 라츠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인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남아메리카판 자체가 있잖아. 굉장히 두꺼운 뭐냐? 대륙판이거든. 알겠어? 그 밑으로 해양판도 있지만 여기는 그래서 특별하게 호상열도가 발달하지 않고 여기서는 특별하게 습곡산맥, 대표적 습곡산맥. 여러분 여기도 습곡산맥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일본 알프스 있다고. 그지? 근데 여기는 눈에 두드러지게 습곡산맥. 그것도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얘가 형성된다는 거 알아도. 페루, 칠레 해구는. 알았죠? 물론 천발, 신발 모두 발생하고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동태평양판하고요. 필리핀판이 섭입하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생기는 거 여기 생기죠. 호상열도 애들은. 지진은 공통적으로 여기서 생기고 밀도가 작은 판.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뭐 저기 퉁가 해구도 있고요. 자바 해구도 있고요.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무조건 화산이 발생하고 신발진이 발생하는 곳이 밀도가 작은 판이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알았죠? 경계면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걸 딱 보면 아 지금 이쪽 판이 이쪽 판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구나를 상상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쿠릴 해군이 안류산 열도 그쪽에 쭉 있는 좀 어디 쪽?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알래스카 그쪽으로 쭉 이어지는 곳에도 열도가 존재하고 해구가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태평양판에는 없다. 태평양판에 유일하게 섬이 있다? 그럼 저거요. 하와이에요. 하와이. 그 열점. 경기하고는 상관없는 열점입니다. 물론 어떤 마그마? 밑에서 플룸이 직접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고온의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그래서 혹시나 하와이 갈 일 있으면 여러분 마우나케라는 산이 있거든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진짜 흐릅니다. 그 옆에 그 검은색 그 무슨 암이겠어요? 현무암이겠죠? 근데 그게 눈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흐트러 보면 여신의 눈물 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거기도 이제 고온의 마그마가 분출하기 때문에 화산섬 자체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옆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걔들은요 계속 일정한 지역에서 계속 올라와요. 플루비 뿡뿡 올라와요. 그래서 판이 이동하잖아요. 동태평양 좀 빨라요. 쭉 이동하면 이런 거예요. 판이 이동하면서 뿡 터져. 그럼 판이 이동하면 그 다음 뿡 터져. 이동하면 또 뿡 터져. 그래서 저쪽에 어디 쪽? 그 해구 쪽에 가까운 섬일수록 그게 제일 먼저 생긴 섬이에요. 지금 있는 하와이가 섬이 4개 정도 되는데 지금 있는 하와이가 현재 화산 활동이 있는. 그리고 좀 있으면 얘 또 저기 북서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생기고. 알아서 무슨 말이냐면 그 일본 쪽 말고요.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와이가 이게 호상열도 불의고리라 한다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해구잖아요. 이렇게 몰려들잖아. 얘가 제일 먼저 생긴 거라고. 화산은 이 지점에서 계속 폭발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 섬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 판이. 지금은 이렇게 이동하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동한 이런 모습. 알았어?
과거에는 북서쪽으로 이동할 때 약간 얘들은 지금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얘 좀 있으면 얘가 여기로 가고요. 얘들 둘은 요 정도 있고, 그러니까 얘 이어져 이렇게 이어져요. 얘들 이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쭉 얘 나중에 가면 이런 게 뭐라고? 핫스팟이에요. 열점. 알았지? 자, 그러면 서평 경계를 봤는데 다 해구가 형성이 되고 열도가 만들어지고 저기 페루 칠레구만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다. 이거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 있느냐? 두 번째로는 충돌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충돌형 경계는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누구도 밑으로 뭐 하지 못한다? 가라앉지 못해요. 둘 다 가벼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충돌형 경계를 보잖아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뭔데 화성활동 분명히 있습니다. 저 깊숙한 곳에 마그마 생겨요. 있지만 뭐를 못한다? 분출을 못해. 화산이 없다고. 그래서 두꺼우니까 밑에 화성활동이 있는데 또 치고 올라오질 못해. 굳어버려 그냥. 알았어? 대신 뭐는 이니? 천발 지진은 천발 중발까지. 왜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신발까지는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신발도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 천발 중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로서는 얘로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알프스 히말라야. 그러니까 얘는 인도판이라는 판하고 대륙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판은 해양판이지만 인도판은 또 대륙판이에요. 둘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게 충돌형 경계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꺼워서 화산활동은 없다. 요런 것들이 충돌형 경계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존형 경계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보존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역단층, 정단층처럼 상반, 하반으로 구분되어지지 않고 수평 이동하는 단층이에요.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도 부르는데 수평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상반, 하반이 없는 거예요. 방향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까? 이렇게 판이 이동한다. 이 판은 일로, 이 판은 일로.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누가 상반이고 누가 하반이야? 없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없거든. 서로 이동하니까 여기서 뭐는 일어나. 부비는 일어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만한 고온도 아니고 그만한 압력도 아니라는 거. 지표에 노출됐으니까. 마그마가 안 생긴다고. 응?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단층 쪽은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매우 잘 나와, 시험에. 화산 활동이 없다고 보면 돼. 거의 없다. 이렇게. 알겠어요? 하지만, 천발 지진은 발생하죠. 신발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 수평 이동단층을 보시면 해령과 해령 사이이기 때문에 해양판 사이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화산활동 거의 없다. 잘 나와요. 그래서 얘를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 해령과 해령 사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유명한 곳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 북아메리카 서부요. 동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비껴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는 없다는 거죠. 화산 활동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지진은 엄청 많이 발생하지만. 근데 요거 바로 위에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서귀평 경계. 알겠어요? 북아메리카판이랑 아까
후한대 폭가판, 후한대 폭가판, 그 판하고 또, 해구 만들어요, 거기서. 캐나다 국경 부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경계면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계면을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계의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계의 지도에서. 알겠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애들이 어떤 건지 봅시다. 하고 밑번 쭉 돌고 잡아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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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네 대충 했습니다. 원래 이거 위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냥 대충 보세요. 요거 잘 나와요. 페루, 칠레이고. 여기서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안데스 산맥이요. 기억나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산 안드레스 단층. 알겠어요? 화산활동 거의 없다. 됐니? 이게 무슨 해고? 일본 해구. 알았지? 여기 무슨 해구? 마리아나 해구예요. 여기 필리핀판 있어요. 필리핀판. 중앙에. 여기 인도네시아 있거든요. 여기 필리핀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요 사이에 호주, 오스트레일판이 충돌해서 여기 자바 해구 있어요. 자바 해구. 옛날에 한번 물고기에서 나온 적 있어요. 그거 뭐 지금까지. 여기 퉁가 해구 있고요. 나온 적 없어요, 아직. 그 다음에, 요쪽에, 요렇게 뭐 있습니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있죠. 충돌형이죠. 화산 활동은 없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있었어요, 아까? 동아프리카 열국제. 아직 해양판은 만들어지지 않는 아기 해양판 지역이에요. 지금 막 바다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곳.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쪽. 이게 뭐야, 여기가? 중앙 대서양 해령이요. 알았습니까? 해저확장설의 기반. 지금 여기 위에 나온 곳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 위에 나온 곳 없고, 다음 봐봐요. 이제 이렇게 보면 다 섬은 이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다 섬은. 저쪽으로. 동태평양판 쪽에는 없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 에야 이거 뭐야 이거 열점. 하와이. 얘 여기 말고 옐로우스톤도 열점이고요. 이쪽에 타히티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도 열점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엘니뇨 효과 할 때 뭐 보는 섬이에요. 타히티, 그 다음 버뮤다 삼각지대, 여기.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들어봤어요? 갈라파고스 군도? 다윗이 거기서 연구했잖아요. 다윈이. 진화론. 그죠? 거기도요. 알겠습니까? 거기 열점이 세계 곳곳에 되게 많습니다. 알았지? 여러분들은 하와이만 배우지만. 알겠어? 요렇게 형성된 지역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꼭 판단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해령은 굳이 시험에 나온다면 해령을 경계로, 알았니? 이렇게. 지각의 나이. 알았어요? 잘 보세요. 일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지각 나이 어때요? 많아지고요. 지각 두께 어때요? 두꺼워지고요. 지각 연류량 어때요? 작아지죠. 얘가 상승부니까. 요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페이지 142쪽까지, 143쪽 꼭대기까지 지금 했어요. 알았어요? 집권의 변화. 뭐겠냐? 지진과 화산활동이야.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야.
이걸 한번 받으면 절대 틀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일단 첫 번째 화산활동이 있어요. 얘는 주로 나오는 게 어딜까? 지표예요, 지표. 물론 바닷속에서도 해저 화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해일이 일어나겠죠, 해일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화산 활동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 뭐뭐로 나눈다 그랬죠? 일단 화산가스요. 이 70%가 누구라고 했어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해구 쪽에서 저온의 마그마가 나오죠. 엄밀히 말하면 안산암질 마그마예요. 그죠? 걔가 폭발하면서 70% 수증기를 밖으로 뿜어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거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더군다나 이것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입니다. 화산재. 거기에 보면 화산 쇠설물 보여요? 그죠? 입자 크기에 따라 화산암괴,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바로 이 요 쇠식물 알았습니까? 쇠설물이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마지막 거요. 화산진이요. 실제로 화산 암괴라든가 화산역 이런 것들은 가까이 화산 분출구 주변에 집괴암이라는 퇴적암을 만들어요. 집괴암.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화산재 있죠? 응애암. 이게 토양의 성분을 이렇게 다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미네랄 성분이 많으니까 땅속에 치고 올라온 애들이니까. 그죠? 얘는 집괴암, 얘는 응애암이라는 퇴적암을 만드는데 화산진은 있잖아요. 양산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햇빛을 가려버려요. 하늘에서 한 달 동안. 그럼 뭐가 옵니까? 겨울이 찾아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면 얼마나 이게 화산진이 세냐면 백두산 화산진이 일본까지 가 있대요. 동해안에 쫙 깔려 있고. 알아서 퇴적암을 조사해 보니까 응애암이 있는 거죠. 그게 같은 성분인 거죠. 그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난 거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게 화산진 같은 거 퍼진 걸 보고 그때 화산이 폭발할 때 풍향이 어땠느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화산이 분출했는데 이렇게 집괴암이 쌓이고 이런 식으로 응애암이 쌓였다. 그러면 사업 북반기를 갈 때 화산이 폭발할 때 이쪽 바람 서풍이 불었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알았지? 근데 우리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그랬으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기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집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아셨습니까? 거기 그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용암은 또 뭡니까? 마그마에서 가스가 빠져나오고 난 거. 페인트랑 비슷해요. 묻으면 털잖아요. 여기 또 묻어요. 여기 털면 여기 또 타죽어요, 나중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암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얘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지형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환경적 피해 보이죠? 화산가스, 일단 CO2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이거 그냥 얹어주면 돼, 이렇게. 온실 효과. 자, 화산진, 양산 효과. 주위의 기온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평균 기온을 낮춥니다. 용암, 뭐를 변화를 준다? 지형 변화를 유발한다. 얘가 치고 들어오면서 다 녹아요. 녹아서 쭉 내려옵니다. 완전히
용융덩어리예요. 용융덩어리.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거기 보시면 뭐 용암이 화산 쇄설물이 용암에 섞여 산사태도 발생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뭐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저 지하에서는요 개들이 굳어가면서 새로운 광물들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광물들이. 아셨어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사회 경제적 피해 중요한 거 뭡니까? 이 화산재가 착 퍼져 있으면요 비행기 항공 운항이 정지돼요.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이 파괴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단 사람 사는 지역이 작살나고 분베이 화산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백 톤의 땅에 그 분진이 올라갔다가 쏟아집니다. 최소 3m 정도는 쌓인대요. 화산재가. 그냥 마을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분베이 화산은 6m 쌓였다고 6m. 거기 또 아주 에피소드가 많죠. 뭐 전시를 해놨잖아요. 가보면. 그래서 뭐 엄마와 아들 죽기 직전에 껴안고 조사를 봤더니 남자애들 둘이래요. DNA가 서로 잃지도 않아. 지나가는 아저씨들 2명. 그냥 우연찮게. 근데 뭐 엄마와 아들 각본을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죽은 거야. 어린아이가 울면서 그것도 붙여니까 어린아이 DNA가 아닌 어른들이 녹은 거야. 몸이 녹아서 이렇게 조그마진 거지. 그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화산활동의 이용, 뭐 관광자원, 야 특히 이거 이용 잘하는 데가 어디야? 일본이잖아. 온천으로 엄청 해먹잖아. 지열 에너지도 막 쓰고, 그지?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보면 대피소 만들고 어쩌고 소용없어. 화산 폭발하면 끝입니다. 지금 후지산이요. 당장 내일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대요. 지금 전조 증상이.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나라가 무슨 풍 지역이에요? 편서풍이죠? 영향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동태평양으로 빠져나갑니다. 화산재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쪽은 거의 안 와요. 뭐, 움직여가지고 해일 좀 일어나겠다. 포항, 삼성 이쪽, 삼척 이쪽에 조금 오겠네. 그게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걸 이용하는 거 뭐라고요? 뭐, 온천, 지열발전소, 이런 것도 있지만, 피해가 더 큽니다, 사실. 넘겨보세요. 지진. 아까 선생님 지진에 대한 얘기 했죠? 야, 지진이 우리한테 주는 좋은 효과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진은 무조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피파, 에스파, 엘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지진을 감지하는 게 원래 피파로 감지하거든요. 프리머리파라 해가지고, 얘는 초당, 이게 직권의 경계면에서 달라지거든. 이걸로 지진파로 내가 직권 구분했다고 그랬잖아. 멘틀에서 제일 빠르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모으면도 굴절파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평균적으로 8km/s. 이거 어디서 들었냐? 제일 우주 속도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S파, 세컨드리파라는 얘기야. 4km/s. 그 다음 마지막에 L파가 오거든. 애들이 프리머리, 세컨드리 했더니 라스트, 아니야. 롱 웨이브파야. 근데 웨이브가 되게 크잖아, 진폭이? 그러면 에너지 엄청 센 거다. 얘 오면 끝장났다고 보면 돼. 이 L파가 2에서 3km거든, 초당. 근데 이 L파가 종류가 2종류예요. 레일리라는 사람이 발견하는 레일리파하고, 러브라는 사람이 발견하는 러브파 2개야. 레일파는 좌우로 흔들리는 거고, 러브파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야. 갈라진다는 게 땅이. 그런 건 없었잖아, 지금까지. 근데 지각변동 심할 때, 판기야 막 이럴 때는 이런 게 엄청 나타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까지 오면 끝나고, 자, 보통 피파가 이렇게 지진 감지 장치가 있거든? 관성력을 이용한 장치야. 쭉쭉쭉쭉쭉 핀이 이렇게 공중에 달려 있어요. 뭐 이렇게 원판이 돌고요. 돌고 여기에 추가 달려 있고 여기 핀이 있어. 그럼 얘가 밍 돌면 이렇게 찍 큰다고. 그러다가 짜자자자자자 이거 피파가 도착한 거야, 이게. 알겠지? 그다음 빠바바바 하면 무슨 파? S파. 그다음 빠 이러면 L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가 P파가 도착하고 여기가 S파가 도착했잖아. 요 둘 사이를, 요 시간차를 PSC라고 하는데, 이 PSC가 진원까지 거리에 비례해. 진원까지 거리에 비례해. 그 옛날에 지구과학 하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 8T 그랬거든.
8에다 곱하기 저기 PSC 곱하면 진호가 요리 나와. P파 속도분의 X파 속도 곱하기 뭐 P파 속도 마이너스 막 공식이 있는데 그냥 8T 이러고 풀었었어. 그러니까 PSC가 크면 진호로부터 거리가 멀고 그렇게 되면 규모는 변화 없죠. 규모는 똑같잖아요. 진도만 약해지는 거죠. 물론 진도도 다 다른 게 암벽으로 되어 있는 집안이 있는 곳은요 더 빨리 도착합니다. 피해가 커요. 알겠어? 암석이 있는 곳은. 그래서 옛날에 춘천에서 규모 5점 몇 짜리가 딱 발생했는데 태백산맥 안반을 타고 가서 삼척이 피해가 컸어. 그게 그 근처에 뭐 원주 이쪽은 별로 피해가 없었는데 그 멀리 있는 삼척 쪽이 막 피해가 컸다고요. 그 뭐냐 암석이면 얘들이 탄성파기 때문에 매질이 조밀조밀하면 더 빨리 가요. 그런 차이도 있다. 환경 차이. 진도는 서로 다르다. 알았지? 하나의 지진에도 그런 특징도 보시고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지진파에 대한 그 노력은 일본이 최고죠. 진심입니다. 쟤는 건축물 자체를 지진에 잘 견디게. 그래서 일본은 목조 건물밖에 없어요. 가보면 도쿄 시내 신주쿠 이런 데 빼고는요 나머지 저 나고야 이쪽으로 쭉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다 나무 건물이야. 나무 건물. 왜? 무너지면 또 세우기 쉬우니까.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그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발만 집어넣고 하는 거 무슨 무슨 코라고 하잖아. 코타츠. 아 코타츠 맞아. 그거 거기 그 안에 날려놓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잖아 이렇게. 그 유명한 배우 그 니네 오겐키 데스까 알아? 그거? 그 주인공 여자 죽었잖아. 걔 심장마비야.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거실 지나가다가 심장마비 온 거야. 냉골이라는 거야, 냉골. 우리나라 지금 온돌 시스템 전 세계로 유명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걔들은 그렇게 추위에 약해. 걔들도 굉장히 추운 지방에 있으니까, 겨울이 오면. 근데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는 거지. 왜? 지진이 너무 심하니까 맨날 무너지면 또 쌓아야 되잖아. 그래서 피해가 컸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페이지 146쪽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한번 봐봐. 146쪽에 보시면 여러분 1번 보여? 1번 동아프리카 요국이야 그게. 이해 갔지? 애기 해양판. 야 기억나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충돌은 경계에 뭐가 없다? 화산활동 없다. 두꺼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사실 그 일본 해구 쪽인데 알류산 해구 저 위쪽에 쿠릴 해구 이쪽에 있고 일본 해구 쪽이라고 보면 좋아. 5번이 우리나라 근처. 그 다음에 3번이 산 안드레아스한테 변환단층이다 거기. 화산활동 없다. 기억나지? 동그라미 6번 페루 칠레 해구야.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는. 기억나니? 호상열도 없고 안데스 산맥이야. 동그라미 2번 대서양 중앙해령. 그 중앙해령이 중간에 딱딱 끊겨 있잖아. 그게 다 변환단층이라고. 알았어요? 보존형 경계. 거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곳이야. 꼭 기억해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에 날개끌 보이지? A. 어디야? 페루 칠레 해구야 거기가.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남아메리카판 쪽으로 스곡산맥 형성하지. 뭐 안데스 산맥. 거기서 발생하는 마그마가 누구라고? 안산암지 마그마. 안데스 산맥 마그마. 제가 진 건 아니고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친 거 보니까 변환단층 동그라미 친 거 같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끊긴 거. 하지만 화살표를 보니까 해령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죠? 좌우로. 그러니까 이 얘를 중심으로 중앙 대서양 해령을 중심으로 좌우측판은 그냥 하나의 판인 거예요. 그게 원래 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의 판으로. 알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거기까지 해오시고 저 뒤에 페이지 어디냐 150쪽까지 해오시고 숙제는